우리는 알게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환경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은 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네요.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소변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변량을 8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아마 그 파리를 조준하려는 심리를 이용했던 건가 봐요. 또 작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금연 뉴스가 더 많은 금연을 유도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고요. 넛지. 이 책이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경제학자랑 법률정책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과 함께 한참 화제가 되다가 요즘에 리커버판이 나오면서 다시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올랐더라고요. 똑똑한 설계를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넛지의 뜻이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해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막 팔을 잡아 끌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제목도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아주 오래된 카피 문구도 생각나네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기술 같아요. 요즘처럼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 때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잔소리나 강요 대신에 은근슬쩍의 힘. 과일 먹으라는 잔소리 대신에 오가는 길목에 과일을 보기 좋게 놓아둔다거나, 책을 읽으라는 잔소리 대신에 쉽게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재밌는 책을 놔둔다든지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 넛지 효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의 선택 설계자가 되어보는 거, 그래서 내 자신 또 혹은 그 누군가의 좋은 변화를 지켜보는 짜릿함을 모두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혹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바로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메일의 상당 부분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보내겠습니까? 하는 메시지를 한번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 후 우리의 괜한 후회와 자책, 무엇보다 더 큰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사소한 넛지가 우리 안에 좀 더 선한 본성을 깨워줄 수도 있다. 이처럼 넛지는 보이지 않는 듯 해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현재도 넛지를 당하고 있으며 넛지를 가할 수 있다. 12가지 미니 넛지.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넛지들 외에도 분명히 무수히 많은 넛지들이 존재할 것이다. 추가로 12가지의 미니 넛지들을 소개한다. 점진적 기부 증대. 자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지닌 사람은 많지만 그중 대다수는 타성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기부를 하지 않는 듯 보인다. 수코 시스템은 자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자동 시스템이 그것을 피한다는 얘기다. 남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그 순간을 놓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간단한 넛지는 점진적 기부 증대이다. 점진적 저축 증대를 본뜬 점진적 기부 증대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들에게 조만간 선호하는 자선단체에 소액의 돈을 기부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기부금을 조금씩 늘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점진적 기부 증대에서 옵트아웃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 전화 한 통화로 혹은 짤막한 이메일 한 통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겠는가? 안나브레만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대규모의 자선단체와 함께 예비 실험을 수행했다. 이미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또는 2개월 후부터 기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개월 후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기부금을 32% 올렸다. 우리는 우리 대학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초기 결과는 낙관적인 편이다. 자선행위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사실 누구나 예상한 일이겠지만 점진적 기부 증대 프로그램은 기부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기부를 원하지만 결코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선하지만 게으른 기부자들까지 만족시켰다. 자선 직불 카드와 세금 공제.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넛지를 가할 수도 있다. 일부 인간들에게는 기부 내역을 기록하고 그것을 세금 환급 항목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절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오히려 기부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해결책은 자선 직불 카드다. 즉 은행에서 발행하고 자선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직불 카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선 직불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기부금이 일반 계좌에서 인출되며 은행은 연말에 기부 내역을 적어 총계를 낸 명세서를 발송한다. 또한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가구나 자동차 같은 비화폐성 품목의 기부 내역을 기록하고 은행이 기부 품목의 가치를 파악하여 연말 명세서에 합산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심지어는 해당 명세서가 곧바로 국세청으로 발송되어 정부가 자동으로 적절한 세금 공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카드는 기부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선 행위를 보다 간편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동 세금 환급. 세금과 자동차 세금 처리의 경우 현명한 선택 설계자라면 소득세 시스템을 지금처럼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천징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간편하게 해주는 주요 선급금이었다. 해당 프로세스가 좀 더 자동화될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에게나 국세청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오스턴 굴비스가 제안한 간단한 조치로 자동세금 환급이 있다. 이 접근법이 적용될 경우 공제 내역을 기록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소득, 이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세금 환급 신청서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납세자는 거기에 서명을 해서 우편으로 붙이기만 하면 된다. 굴비스는 이러한 접근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억 1,500만 시간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납세 준비 시간과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납세 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물론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이 정직하다는 점을 입증해 줄 한 가지 방편이 있다. 바로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액수에 보너스를 더해서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자동 세금 환급은 이미 미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덴마크는 1980년대에 최초로 신고서 사전 작성 안내 제도를 시행했으며 곧이어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그들의 선례를 따랐다. 핀란드의 마티 반 하넨 총리는 2006년 핀란드 국세청의 자동 환급 프로그램에 대해 상을 수여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였으며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는 데 따르는 국세청 내부의 비용까지 크게 줄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칠레,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이 다양한 수준으로 신고서 사전 작성 안내 제도를 채택했으며 2009년에는 네덜란드도 이에 합류할 예정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자신의 세금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스틱닷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 행위를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거나 주방에 브라우니와 캐슈너트를 쌓아놓지 않거나 낙엽을 모두 치울 때까지 아내에게 TV 리모컨을 숨기게 함으로써 쉽게 특정 행위를 약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다. 2장에서 언급한 두 대학원생의 체중 감량 내기를 기억하는가? 그중 한 사람으로 현재 예일대학 경제학 교수인 딘 칼러는 예일대 동료인 이안 에어리스와 팀을 구성하여 체중 감량과 동일한 개념을 토대로 웹 기반 사업을 계획했다. 에어린스와 칼러는 이 사업에 스틱닷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스틱닷컴은 두 가지 방법의 약속, 즉 금전적인 방법과 비금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금전적인 방법은 돈을 내고 특정 목표를 특정 날짜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목표를 달성했음을 입증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친구네 집에서 체중을 측정한다거나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니코틴 배출량을 확인한다던가 여타의 양심적인 입증 방법을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그 돈이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혹은 금전적인 약속 집단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성원들이 모은 돈은 목표를 달성한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다. 비금전적 약속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을 활용하거나 특정 그룹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의 목표는 체중 감량이 될 수도 있고 금연이나 운동 횟수를 늘리기, 성적 향상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색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창의적인 섹션도 마련되어 있다. 정상이 얼음으로 뒤덮인 킬리만자로 산 몽고 여행, 오렌지 7개와 수박 1통으로 저글링하는 법 배우기, 마라톤 출전, 저축 증대, 가스와 전기 소비량 감축,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내어 해당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자기 개선이라면 무엇이든 포함된다. 니코틴 패치 없이 금연하기.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단체들은 기존에도 존재해왔다. 케어스, 흡연 감소 및 금연 약속 운동은 필리핀 민다나오의 카라가 그린은행이 제공하는 저축 프로그램이다. 금연 희망자들은 최소 $1를 넣고 계좌를 개설한다. 그리고 그런 다음 6개월 동안 담뱃값을 이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6개월 후에 고객은 소변 검사를 통해 최근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을 확인받는다. 고객이 이 검사를 통과하면 돈을 돌려받지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좌가 폐쇄되고 잔고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MIT의 빈곤퇴치 실험연구소가 수행한 이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 평가는 매우 낙관적이었다. 계좌 하나를 개설함으로써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53% 올라간 것이다. 여타의 금연 방법으로는 심지어 니코틴 패치로도 이 정도의 성공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헬멧. 미국의 여러 주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금지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허용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도 위험을 강조하며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골수 개입주의자들과 정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의 팬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컬럼니스트 존 티어니는 자유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넛지 형태의 방법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헬멧 착용을 원치 않는 오토바이 탑승자들에게 특별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즉, 추가 코스 시험에 합격하고 의료보험 증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 면허증을 내주는 것이다. 티어니의 접근법이 채택될 경우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종의 비용이 부과된다. 추가 코스 시험과 의료보험 증서 제출은 다소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요구들은 금지 조치보다 개입주의적인 요소가 덜하며 어쩌면 많은 이익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자기 금지에 도박 걸기. 줄잡아 말해도 도박은 수많은 복잡한 쟁점들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가 이행할 만한 여타의 조치들을 상세히 탐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분명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발한 해결책 한 가지를 소개한다. 지난 10년 동안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미주리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도박 중독자들이 스스로를 카지노 출입 금지자 혹은 당첨금 수령 금지자 목록에 올리게 하는 법을 시행해왔다. 저변에 깔린 생각은 자기 통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자동 시스템이 숙고 시스템을 통제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기분 전환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할 수도 있다. 때로는 민간단체들이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도박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주의 지원을 요청할 방법이 있어야만 최선을 다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자가 금지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연구를 통해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라고 제안한다. 데스티니 헬스 플랜. 보험회사들은 환자들만큼이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들과 함께 건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모두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4개의 주에서 제공되는 데스티니 헬스 플랜을 보자. 이 플랜의 특징은 활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또한 특정 주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거나 자녀를 축구팀에 가입시키거나 혈압을 측정해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활력 화폐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활력 화폐는 비행기표나 호텔 투숙권, 잡지 구독권,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데스티니 헬스 플랜은 사람들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안겨주기 위해 고안된 넛지를 건강보험과 결합한 현명한 시도이다. 하루 1달러 프로그램. 10대 청소년 임신은 많은 소녀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며 18세의 아이를 가진 소녀들은 종종 1, 2년 후에 다시 임신을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를 포함해 몇몇 도시들은 하루 1달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미 아기를 낳은 10대 소녀들에게 임신을 안 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하루에 1달러씩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지극히 낙관적이다. 하루 1달러는 설사 그 기간이 1, 2년에 달한다고 해도 시 당국에게는 아주 미미한 비용이므로 해당 계획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극도로 낮다. 그러나 과거를 상기시키는 이 작은 지급금은 10대 미혼모들이 다시 임신하는 것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만큼 부가 효과가 충분히 크다. 게다가 납세자들도 10대들이 낳은 수많은 아기들을 위해 결국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은 그것이 안겨주는 혜택에 비해 훨씬 적은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1달러를 10대 임신을 줄이도록 돕는 하나의 모델 프로그램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다. 분명히 앞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고안될 것이다. 이를 또 하나의 넛지를 고안하게 하는 넛지로 생각해보라. 에어컨 필터, 유용한 적색 등. 날씨가 무더우면 사람들은 에어컨에 의존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중앙 냉방 시스템은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요구한다.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냉방 시스템이 얼어서 고장이 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필터 교체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리비를 떠안게 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눈에 잘 띄는 관련 지점에 적색등을 설치하여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현재 출시되는 자동차들도 오일 교체 시기를 알려주며 신형 냉장고들도 내장 정수 필터의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에어컨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쳐주는 매니큐어와 디설피람. 나쁜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습관에 탐닉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동 시스템에게 그만하고 명령하는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수코 시스템이 자동 시스템을 길들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이다. 현재 정확히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발라나 올리노바이트처럼 쓴맛이 나는 매니큐어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좀 더 극단적으로 활용한 예는 일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지급되는 디설피람이다. 디설피람은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곧바로 구토를 하고 숙취를 겪게 하는 약이다. 디설피람은 일부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왔다. 이메일 발송 전 교양 검사. 드디어 마지막까지 아껴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제안을 소개하겠다. 현대사회는 교양의 결여로 고통받고 있다. 매일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곧바로 후회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을 터득했다. 분노의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을 그 순간에 발송하지 말 것. 해당 메일을 저장해두고 보내기 전에 하루를 기다리라. 사실 다음날이 되면 마음이 긴장되어 메일을 보는 것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모르거나 그저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기술들이 그들을 쉽게 도울 것이다. 사실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다음 달쯤 유용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작성한 이메일에 분노가 담겼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경고, 이 이메일은 무례해 보입니다. 정말 이 이메일을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일종의 교양 검사를 제안한다. 욕설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그보다 좀 더 세밀한 것이다. 욕설을 전혀 담지 않고도 끔찍한 이메일을 작성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혹은 디폴트로 지정할 수도 있는 좀 더 강력한 버전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다. 경고, 이 이메일은 무례해 보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이후에 재종송 명령이 입력되어야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좀 더 강력한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모종의 작업을 수행해야 해당 지연을 피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나 할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짜증나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다. 수코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보다 더 현명할 뿐 아니라 더 선할 수도 있다. 가끔은 선함이 곧 현명함을 의미한다. 인간들이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한 우리의 본성 중 상대적으로 선한 천사를 독려한다면 인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